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1+1? 전기, 전자, 화학, IT, 신소재 등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이번에는 국제부 연결해서 밤사이에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미국 정부의 우방국 도청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바티칸 추기경들도 도청했다. 예,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탈리아 주간지 파노라마는 미국이 지난 3월 새로운 교황을 뽑기 위한 콘클라베 소집에 앞서 바티칸에 있던 추기경들의 전화통화를 도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노라마는 이탈리아의 전화통화 도청 건수에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오고 간 통화도 포함된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는데요. 현재 교황으로 선출된 베르고글리오 추기경도 도청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은 2005년부터 미국이 이러한 비밀 첩보 활동에 대해 민감했다고 파노라마는 전했습니다. 또 미국이 콘클라베 전날까지 고위 성직자들의 대화를 엿들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난 28일 중국 베이징天安문, 그러니까 우리말로 천안문 광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가 일가족이 저지른 테러로 확인됐죠. 네, 중국 공안당국은 이번 사고가 용의자 우스만 아이산이 부인과 어머니를 태우고 함께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의로 관광객들을 들이받은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통에 불을 붙여서 폭발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공안당국은 도주 중이던 공모 용의자 5명도 체포했다며 모두 신장 위구르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용의자들은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 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티베트, 네이멍구 자치구와 함께 중국 3대 민족 갈등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최근 4개월 동안만 해도 유혈 충돌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는 등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또 총격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양육권을 놓고 다투던 남성이 총격 사건을 벌였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양육권을 놓고 다투던 20대 미국 남성이 아기 엄마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후 6시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린우드 카운티의 가정집에서 어린이 2명을 포함한 시신 6구가 발견됐는데요. 현지 경찰은 27살 브라이언 스웨트가 애인이었던 챈드라 필드 씨 일가족 5명을 사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스웨트는 7개월 된 아이 양육권을 놓고 필즈와 다투다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아침 교통정보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목요일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곳곳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난히 사고 소식이 많은 하루인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양재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래내부터 양재까지 5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부산 쪽으로는 한남부터 반포까지 15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부터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안양터널에서 평촌, 다시 하기에서 청계터널까지 모두 13km 구간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의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전 시간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또 동작대교까지도 쭉 정체가 이어집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방화대교부터 가양대교, 양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전 시간과 비슷하게 차량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늘었는데요. 정릉동 부근 그리고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램프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중앙은행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가 예상대로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하겠다.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도 뉴욕 증시가 소폭 내렸죠? 네, 미국 증시가 30일 하락했습니다. 그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증시 격언처럼 페드가 발표를 하자마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탓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61.78포인트, 0.39% 떨어져서요. 15,618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는 0.49%, 나스닥 지수는 0.55% 떨어졌습니다. 그 나흘간의 S&P 500 지수의 그 사상 최고 랠리도 끝났습니다. 이날 그 페드 발표 전에 나온 그 경제 지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9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달에 비해서 0.2% 올라서 페드의 목표치에 못 미쳤고요. 10월 미국의 민간 고용 규모는 13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쳐서 전달에 그 16만 6천 명 증가보다 줄었습니다. 그 증시 전문가들은 이따 최근에 그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등 증시가 너무 올랐고 또 이날 양적 완화 유지 결정이 이 추가 상승을 촉발할 촉매가 되기에는 부족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 FED의 이 양적 완화 이 규모 유지한다는 것이 이제 수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 내년 3월쯤에 아마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국내 증시는 계속 상승해서 어제 2060 직전까지 올랐던데, 예,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코스피 지수가 그 어제 전일 대비 그 7.82포인트 0.38% 올라서 2059.58로 마감됐죠. 예. 그 종가 기준으로는 2011년 8월 3일에 기록했던 그 2066.26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그 외국인은 4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지속했고요. 외국인들이 그 장마감 직전까지는 순모대수를 유지해서 43일 만에 이게 그 끝나나 이렇게 싶었는데 동시효과 때 대거 사자 주문을 내서 결국 640석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어제 신규 상장한 그 현대 루템 주식을 1,500원어치나 내다 팔았는데요. 다른 주식을 그 이상 사들여서 우리 주식에 대한 그 긍정적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새내기인 현대 루템은 기관 매수세 속에 창상 첫날 그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 삼성전자도 다시 150만 원을 15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예. 다만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처럼 급등한 상황에서 이런 미국발 호재, 양적 완화 유지 호재가 사라진 만큼 오늘부터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은 우리 증시 상황을 좋게 보고 있고 이 투신기관은 매도로 나가고 있고. 예. 네, 너무 올랐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예, 오늘 내일이 궁금해지는군요. 상생 동반 성장 이런 법들 때문에 전력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면서요. 예, 한국전력의 자회사로 그 전력계통 IT 사업을 전담해온 회사가 한전 KD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올해 이 회사가 한전으로부터 30억 원어치도 수주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매출 3,387억 원에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그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 계열사의 그 공공기관 시스템 통합사업 입찰을 차단한 그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한전은 자산서열 2위 176조 원에 달하는 그 대기업 집단이고요. 한전 KDN은 한전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전이 발주하는 그 SI 사업에 한전 KDN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전 KDN이 배제되니까 한전 측은 아예 발주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력 IT의 경우에 그 전문성과 보안이 필요해서
개방을 하면 그 대형 외국계 회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국가기관 시설인 이런 그 발전소 등에 대한 정보 보안 등이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경험이 일천한 그 중소기업에 맡기자니 중요한 그 전력 안정성 문제하고 해킹 문제 등이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제 전해드렸듯이 그 대기업 진출 막으니까 두부 시장이 줄고 또 국산 콩 생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등 동반성장과 상생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예, 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다가 외국 대기업에 우리 앞마당을 내주는 게 한 건 두 건이 아니군요. 예, 휴대폰 소액 결제 사기가 심각하죠.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서 그 빼앗기는 돈이 연 4천억 정도로 추산된다면서요. 예, 매달 그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 휴대폰 소액 결제 규모가요, 연 3조 원을 넘으면서 쓰지도 않은 요금이 결제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소액 결제 분쟁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827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2023건으로 2.5배나 늘었습니다. 그 항의를 거쳐서 환불을 받거나 소비자가 요금을 낸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간 사례 등을 포함하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에만 그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4천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대부분 그 소액결제가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동의나 확인 절차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지만 매월 일정액을 내고 만화나 음악, 영화 등 콘텐츠를 보겠다는 그 자동 결제의 경우에는 소비자 동의 없이 이렇게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그 600억 원 이상의 그 소액 결제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는 이용통신사들은 이 이용통신사들이 잘못 결제가 돼서 그 소비자들이 항의하면 뒷전 자기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 제공해서 해결하라고 그 회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데 그렇게 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군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한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특별한 인터뷰입니다. 관세청의 영종도에 있는 탐지견 훈련센터에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탐지견 경진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관세청을 비롯해서 군, 경찰, 주한미군 등 30개 팀이 참가해서 탐지견의 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훈련된 특수목적견들이 시범행사도 일반인들에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발달된 후각으로 범죄 퇴치에 앞장서는 탐지견들의 세계, 담당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관세청의 김경순 탐지견 훈련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경순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부터 2박 3일간 진행되는 관세청 장배 탐지견 경진대회 개회식과 시범행사를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대회 전날 이곳 영종도에는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해서 무척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대회 당일인 어제는 맑고 쾌청한 날씨 덕분에 개막 행사를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또한 저희 관세청장님을 비롯하여 마약대치운동본부 문희이사장님, 그리고 관세청 홍보대사인 가수 태진아 씨, 연기자 견미리 씨, 개그우먼 송윤희 씨가 참석하여 마치 아이돌 공연장같이 행사를 빛내주어서 센터장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가볼 걸 그랬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올해로 4회째를 맡고 있는데 해수로는 8년이 됐죠? 네. 예, 근데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대회의 의미는요, 마약 탐지견 등 특수 목적견은 불법 마약류와 폭발물로부터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들에게 특수 목적견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분야의 탐지견 전문가들과의 최신 탐지기법 등을 교환 전파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예. 또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이유는 경진대회가 여러 기관이 참가하기 때문에 경기 방식, 개점 방식, 진행 방식 등을 사전 회의를 거치는 등 준비 기간이 보통
4 내지 5개월이 소요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게 되었어요. 예. 근데 시범행사를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는데 막상 경진대회는 비공개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특별한 이유보다는 예. 탐지견들이 탐지하는데 관중들이 많이 구경하면요. 주변의 소음이나 불빛 등 탐지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심판진 회의에서 협의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이 외부에 노출되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우위를 가리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진행 방식은 목적물인 마약 및 폭발물 4개 내지 5개를 난이도별로 은닉합니다. 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탐지하는 진행 방법과 목적물을 찾았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등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우수, 우수, 장려로 우열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회에서 어느 기관의 탐지견이 또 그 어느 종류의 견종이 우승했습니까? 네. 각 기관 최고의 탐지견이 참가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탐지견들 모두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지난 대회는 마약 부분은 제주세관의 그러니까 세관의 레블라도 리트리버 종이 우승했고요. 예, 레블라도가 폭발물은- 우승했군요. 네, 예. 폭발물은 공군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공군은 저기 스프링거 스파니엘 예, 예, 스파니엘 네. 종이요. 예. 네. 다들 그 똑똑한 개로 유명한 개들이죠. 근데 네. 외국에는 오히려 보면 도베르만 종류들이 탐지견으로 많이 활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저희들은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레브라도 리트리버하고요. 스프링거 스파니엘 그리고 마르노이즈 이런 등으로 좀 구성되어 있군요. 예, 그렇군요. 예, 네. 진돗개는 없습니까? 네, 진돗개는 없습니다. 예, 진돗개가 굉장히 충직하다고 하는데 네. 예, 탐지견으로는 적합하지 못한 모양이군요. 이 네, 탐지견들은 좀 그런 면이, 예. 탐지견들은 어떻게 선발되는 겁니까? TV 화면을 보면 뭐 여러 종류들이 있던데 주로 네. 이제 뽑히는 견종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종류가 아주 많습니까? 네, 종류가 많다기보다도요. 반사청 마약 탐지견의 경우는 자견 훈련 때부터 마약을 찾는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 이 과정을 통과한 탐지견만이 정규 훈련을 받아 최종 탐지견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예. 저희들 마약 탐지견은 전부 다 그 종류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예, 리트리버요. 예. 리트리버 입니다. 예, 그런데 새끼 때부터 훈련 받게 되는 거죠? 네, 자기 예, 훈련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탐지견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 저희들 은퇴하게 되면은 우선 각 기관, 예. 저희들이 정부 기관에 그 소요가 되는지 우선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정부의 그 일반 분양도 하죠? 네. 일반 예. 분양을 하는데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일반 분양을 합니다. 예. 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이제 개를 한 40명 키우는데 개도 네. 보통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중간에 나이 든 개를 받아들여서 좀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고요. 네. 예.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이 복제 탐지견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활용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있다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공항 등 현장에서 탐지하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세계 최초의 복제 탐지견은 저희 간사청에서 먼저 활용을 하였고요. 예. 복제 탐지견의 탐지율은 일반 탐지견보다도 약 2.5배의 탐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엄청나군요. 네. 예. 한때 탐지견들이 노동시간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이제 지적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또 동물을 탐지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이게 학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희도 들었는데요. 저희 간사청 마약 탐지견의 경우에는 1회에 보통 15분 내지 20분 정도 탐지 업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예. 회복을 위해서 2시간 정도의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에 다음 탐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견 담당 핸들러가 만약에 휴일이면은 예. 탐지견도 쉬게 되지요. 아, 그렇군요. 또 그날 또 탐지견의 컨디션에 따라서 훈련량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20분 정도 탐지를 하게 되면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해서 충분히 피로를 풀어주는군요. 네. 예.
현재 센터와 탐지견 훈련 시스템에서 개선되고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오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훈련 시스템의 개선 보완보다는요, 탐지견들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탐지견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홍보에 좀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관세청 탐지견 훈련센터장 김경순 씨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이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충치 원인균은 치약뿐 아니라 입안 전체에 산다. 다행히 좋은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가그린이 충치 원인균 뮤탄스를 99.9% 살균한다. 이것이 가그린의 위력입니다. 충치 원인균 뮤탄스 99.9% 살균. 가그린. 예, 지능책의 출발사 지금 3부였습니다.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 지금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SO인. 도일아, 이번 주유비 고마워. 도일아, 이번 달 주유비 잘 쓸게. 구도일 1년치 주유비 고맙다. 매일 1년 1개월 1회 주유비를 돌려드리는 구도일 패밀리 111 주유비 리워드. 패밀리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SO일이니까. 예, 이 시간에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를 잠시 좀 전해드리고 4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연결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긴 우산 등은 비행기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항공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손톱깎이나 코르크 따개 외에도 스케이트보드, 스키폴, 접착제 등은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아서 반입금지 품목에서 빠졌습니다. 눈썹 정리용 칼이나 텐트폴, 아이젠, 주사바늘, 재봉바늘 등도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해 날의 길이를 6cm로 통일했습니다. 반면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위탁 반입도 금지했고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이 안 되지만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면도날 등은 허용됩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인 2013년 회계연도 재정 적자가 6,803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 연방정부의 세수입과 지출 격차가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YTN 라디오 뉴스센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와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장 소중한 인터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달구는 뜨거운 이슈를 추적합니다. 출발 새 아침 이슈 포커. 예, 동북아 국가 간의 역학관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사행동에 있어서 자위권으로 국한되었던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과 함께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나서면서 미국이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관계 등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으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곧 일본이 재무장을 떠나는 것이면서 일단 유사시 일본군이 한국 상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이슈를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이슈 포커스 시간. 오늘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관해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 최운도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직후부터 노골적으로 평화헌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 보통 국가로 나가겠다 이런 건데요. 이제 미일 간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고 미국도 일본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이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사실상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은 일본한테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일본한테 이제 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우리 역사적인 문제를 보면은 일본의 변화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참 힘든 상황인데 이 전체 동북아의 구도로 보면은 일본의 역할 확대가 미국으로서는 자기들의 이제 세계 전략에 도움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문제는 이것들이 일본의 자신들의 역사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주변 국가들에게 어떤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위 역할 확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달라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이 이제 돈도 많이 들고 부담도 많이 드니까 동북아 그리고 환태평양의 안보 여기에 일본이 좀 분담을 해달라 이제 이런 것이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따돌림 받은 것 아니냐, 우리 외교가 실패했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고 또 우리 외교 안보 분야가 전략적으로 너무 모호했다. 이 중국에 경사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 전략적으로 모호했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전략가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을 리는 없고요. 사실상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측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잘 만들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사실은 일본과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가운데 나온 이 한국과 중국과의 우호 관계이기 때문에 그 한쪽을 생각을 못했다거나 아니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서로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고 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중일 관계를 이제 순조롭고 발전된 관계로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본과의 문제들도 틀림없이 얘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방위 역할 확대에 대해서 안이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일본의 방위력 확대는 사실상 한미일 이 방위 협력 속에서 우리 안보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돌발 질문이 될지 모르는데 이거 좀 한번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외교 순위가 미국과 중국, 그다음 이제 일본으로 공식적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중국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사일 디펜스 문제가 나오면서 돈은 중국에서 벌면서 왜 편은 미국 편을 드느냐 이런 말이 나왔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중국에 저렇게 경사되느냐 이런 불만이 이제 외교관에서 쏟아져 나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네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이 집단적 자유권 이 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이 집단적 자유권 이제 일본이 방위력이라든가 군사력을 확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공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단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 예전처럼 봉쇄를 한다거나 군사적으로 중국을 누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게 잘못되면은 이제 우리가 갈 길이 험해지니까 군사적인 면은 조금 접어두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의 지금 미일 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력이 확대된다고 해서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해야 될 일을 일본이 해주면 중국이 미국하고 일본이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군사적인 마찰이라든가 무력 갈등은 없는 편이 낫겠다라는 일종의 억지력으로서의 지금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 아베 신조는 왜 취임 후에 이 우경화를 이렇게 가속화시킬까요? 이 중국과는 또 생각일도 하고 이 시비가 붙어 있고 우리에게는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로 이 상처를 계속 들쑤시고 있는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본 국내 문제도 사실상 큽니다. 이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성향이 예전부터 교육 문제라든가 방위력 문제에 있어서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2006년에 내각을 한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물러났는데 일본이 겪어온 게 뭐냐면 6년 동안 총리가 7번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 해 한 번씩 총리가 바뀌다 보니까 미국도 이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라는 게 굉장히 컸던 거죠. 그리고 일본 사회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지난 한 10여 년째 단순한 경제 발전의 침체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적어지고 거기다가 새로 태어나는 애들은 적다는 소자화 이런 이제 나이는 늙어가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활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는 힘들고 사회는 활력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한 해 한 번씩 수상이 바뀌니까 정치는 결정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졌던 좌절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 아베 신조 총리가 등장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결과는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정할 수 있는 정치에 대해서 환영을 한다. 그래서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모습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국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경제가 달라졌다거나 하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있었던 무기력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 수용하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이번에
이 결국 집단적 자유권은 이 미국의 그 방위비 부담 줄이겠다. 예,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네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는 데 있어서 예. 미국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될 방위비 문제를 일본이 좀 해주고 그 이외에도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돈은 많이 냈는데 그 인적인 공헌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제 불만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네. 예, 이 문제가 우리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 재연기 문제와 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군사작전이 연결되지 않은 문제는 아닌데요. 예, 그렇군요.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분명히 명시를 해서 요구를 해온 게 지금 13년 정도가 됩니다. 그 아미티즈 나이 리포트라고 하는 게 2000년부터 지금 3번 정도가 나왔는데요. 예, 아미티즈 보고서에 그 보고서에 그런 요청이 명시가 됐을 정도로 13년째 나왔는데 만약에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놓고 보면은 이게 언제 가능할지를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몇 년도에 예정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국의 이 전시작전권 이전 문제를 같이 연동을 시키기는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사실상.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일본이 헌법 해석을 하든 개정을 하든 이 집단적 자위권을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 전시작전권 한국에서 일어나는 전시작전권 문제를 고려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둘 다 시나리오로 엮여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시나리오는 엮여 있지 않다. 네. 예, 최근에 제가 그 외교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이 미국에게 이제 북핵 문제는 그 일본의 이 집단적 방위권 그 자유권 문제보다 후순위로 이제 인식되고 있다. 이런 리포트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제 때마침 우다웨이 그 중국의 그 육자회담 대표가 워싱턴에서 그 데이비스 그 미국 그 차관보를 만나고 나서 이 육자회담 성사를 암시를 했습니다. 터널을 만들고 있는 중에 통로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네, 이런 네.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994년부터 22여 년 동안 북한을 통제하는데 사실상 실패를 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핵 개발이 뭐 거의 명확히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 정책의 선택권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 국민들이라든가 그 불량 국가들한테 지금까지처럼 시간을 줘서 그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방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나서서 이 같이 협의를 해서 육자회담을 진행해 나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 안보 전체를 위해서라도 이럴 게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틀림없이 견제를 할 테고요. 그러면서 육자회담을 거부할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대화를 진행해 보고 나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 외관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집단적 자유권 행사에 대해서 그 일본의 우리 땅 상륙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네. 예컨대 미국 의회조사국 분석관 라인하트라는 사람은 집단적 자유권과 관련해서 한국의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 동의 없이 이 군대 주둔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이 김장수 이 안보실장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현지에서요. 네. 예. 그런데 이 가령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 어떤 이 국제적인 분쟁이 터지고 이 미국과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의해서 일본이 우리 땅에 상륙한다면 그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자, 이제 국제법상의 문제로는 예. 그 침략을 당한 국가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부르지 않으면 한반도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 국제사회가 전쟁의 상황이 되면 국제법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자, 그렇다고 치면은 이미 지금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한 4위 정도, 5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국제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그때는 정말 전쟁의 세계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지금 나서서 예전에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이 와서는 안 된다. 라고 할 것보다는 사실상 우리 국력을 충실히 하는 것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미 예. 일본의 국력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제법으로서 관리할 수 있는 저강도 분쟁의 상황인지 아니면 고강도 분쟁, 진짜 전 세계가 무력 갈등으로 들어가는 상황인지를 본다면 저강도 세상에서는 일단 국제법적으로 상륙이 불가능하고 예. 진짜 이 무력 갈등이 심하게 번진다면은 우리 자신이 가진 이 방위력, 국력 그리고 한미 동맹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든 우리 입장이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일본의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영국과 호주도 지지를 표명을 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외교 입장이 참 묘합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인정한다 안 한다는 범위 밖의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역사 문제하고 안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무력 갈등이 번지지 않는 상황이면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우리는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국제사회에서 보자면 이 무력 갈등이 발생하고 안보 문제가 제1의 상황, 이제 제1대 고려 상황이 돼야 되는 상황이면 역사 문제는 뒤쪽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긴급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역사 문제보다는 안보 문제를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다음에 일본에게 역사 문제를 이해해 줄 것을 중국과 한국이 가진 주변 국가들의 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정부가 우리 안보를 챙기면서 우리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네. 예, 지금까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관련돼서 동북아 역사재단 최운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 멘트 제가 몇 개만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434님. 미국 도청 영화 007이 따로 없습니다. 1181님. 시대에 뒤떨어진 과거의 민주주의 정신으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 정신을 가지세요. 예,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김황수님. 모바일 앱 예수로 보내주시네요. 국회의원 분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군요. 국민들 시각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네요. 예, 오늘의 청취자 크로징 한 분 뽑았습니다. 1644님, 정치인 비자금 탐지견 만들 수 없을까요? 진짜 필요한데 말입니다. 예, 정치인 비자금 탐지견.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쓴 자유직들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New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타워 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폰.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뿐.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스타일만 바꾸고 짠, 힘만 키우고 짠. 자동차 그런다고 새로워지나? 가 소울의 휴먼 리포트가 되다. 사람에 대해 하나에서 10까지 파고 또 파고 마침내 가장 인간적인 새로운 자동차를 탄생시키다. 당신을 닮아가는 프로젝트 올뉴 소울 탄생. 예, 오늘은 시간이 없어 크로징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